네, 상한가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5월 20일자 상한가 전망대 19일 날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20일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자 상한가는요, 6종목 나왔고요. 다소 소형주 쪽 위주로서 좀 진행이 됐고, 뭐 굵직한 이슈들보다는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연관이 좀 돼 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째 또 상한가를 갔는데 시장의 수급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워낙에 또 많네요. 예, 이 중에서도 뭐 제가 그간의 이 상한가 전망대를 뭐 진행을 하면서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쭉 누적을 좀 시켜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상한가 갔었던 종목들이 뭐 오늘째 이렇게 하락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좀 더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한가 전망대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전략들은 뭐 오늘뿐만 아니라 아니면 차후에도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부분까지도 또 체크를 좀 해드리기 때문에 뭐이 점들을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을 다음날에도 뭐 추가 상승이나 공략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좀 전략을 세워드리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주식 초보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우선적으로는 뭐 보수적인 방향 쪽으로 잡아야지. 만약에 뭐 이 종목이 뭐 아무리 좋다 또는 설명이라든지 이런 브리핑들을 오해를 하고 꼭지에서 또 물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방향에 대한 부분들 이 점을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피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는 SMIC하고 전략적 제휴 뭐 사실에 따라서 뭐 상승을 좀 보여줬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뭐 한번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에는 뭐 기회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중국에서 반도체 작업 위해서 SMIC 쪽에다가 2조 7천억 정도가량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더불어서 뭐 공동 개발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본래 이제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최근에 좀 줄고 있었어요. 영업이익도 좀 악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제품에 대한 설계 및 판매를 주도인 목적으로 한다. 팹리스 몇 안 되는 이제 국내에서 팹리스 전문 회사인데 상당히 어떤 기술력에 대한 어떤 측면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해외 쪽으로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슈에 대한 연속성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 자체가 작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거래량들보다는 좀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앞전 박스권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저항 라인 구간대인 한 2,000원 선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봉 선상에서는 월봉에서 돌파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추가 상승 탄력이 좀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가 9시 50분에 갔고 오늘 거래가 810만 주 정도가량. 근데 지금 유동주의수 감안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밖에 회전이 안 된 거죠. 거기에다가 상장량도 한 100만 주 정도가량이면 이 길자에는 추가 상승까지도 좀 더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앞쪽에서 작년도 하반기 올해 1분기 때 물려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들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재료 자체는 이제 살아는 있고 중국 쪽과의 어떤 내용들 자체도 팩트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제 매출액이 발생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 그 제재가 한 6월달 정도서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촉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라는 게 지금 한 달 만에 나오기는 어렵기는 한데 차후에도 멀리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라도 수혜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1800원 선에서부터 1700원 선까지 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파워넷 되겠습니다. 파워넷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테슬라, 미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쪽에서 중국에서 2차 전지로 흔히 쓰이는 리튬 인산철, 우리가 기존 알고 있었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원가가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2차 전지를 중국 쪽에서는 많이 양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차이 때문에 중국 쪽에서 중국에 있는 그 배터리 업체들, 2차 전지 업체들이 사용하는 기술, 그 기술을 좀 따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기업 셀하고 양해각서 MOU를 또 체결했다라는 사실이 나오면서 요게 또 파워넷이 또 이제 한번 또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역시 바닥에서 갑작스럽게 좀 올라가서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은 장대 항목 보여주게 되면 그 다음날 시세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속된 시세라기보다는 단발성 시세가 그가 많았다는 얘기죠. 월봉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월봉에서 추세에 대한 저항 라인 구간대 돌파, 상단부에 있는 매물 저항대는요 대략적으로 한 6,000원 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에서부터 20%대까지의 추가적인 탄력은 가능하겠고요. 이제 막 정별 상태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사실 음봉을 하나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제대로 못 해주게 되면은 갭상승 떴을 때 장대음봉이 나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파워넷 같은 경우는 갭상승 뜬 뒤로 이런 식으로 음봉을 좀 보여줬었던 구간대가 있었던 만큼 여기도 마찬가지죠. 갭상승 띄워놓고 나서 음봉, 그 음봉 수준도 그냥 뭐 보통 음봉이 아니라 거의 18%가량 끌어올렸다가 마이너스 15%까지 뺐으니까 하루 일중 변동성이 한 33% 정도가량 나왔었죠. 화끈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동성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들 매매를 하기에. 자, 장 5장 막판에 들어갔다가 상장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상장량이 많지 않고 유동주수가 880만 주인데 반해서 1200만 주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주인이 거의 한 번씩은 100% 이상은 물거래가 또 된 거죠.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위로 이제 상승이 한번 나왔을 때 상한가 잔량이 좀 깨지긴 했는데 시간의 쪽에서는 뭐 약하게나마 좀 붙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후장에 시장 문 닫기 전에 거의 뭐 한 30분 전에 상한가를 찍어버렸는데 중간에 좀 풀리기도 했어요. 이러면 내일자 만약에 시가가 마이너스 구간대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갭상승 뜨게 되면 따라 붙잡기는 어렵고 가지고 계셔서 물려 계셨던 분들에 한해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CT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예요. 뭐 일단 먼저 갔었던 종목들이 있었죠. 먼저 갔었던 종목들은 오늘 한 템포 좀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금융 자동화기기 뭐 테마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자동화기기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뭐 당연히 뭐 부각은 될 수는 있겠죠. 이 기업 자체가 실제 한국 컴퓨터 지주 물적 분할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은. 그래서 이게 또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아침에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갔고 상한가 잔량도 나쁘지는 않고,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올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어떤 판단이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거래량은 많이 났기 때문에 저항라인 구간 때는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라인 때를 돌파를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권 구간대나 하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이런 자리는 대부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줍니다. 그래서 반등을 노리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월봉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네요. 월봉에서는 기껏 해봐야 한 쌍봉 친다라고 하게 되면 한 3,800원, 한 3,500원대까지는 좀 보이긴 합니다. 멀리 보게 되면 저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일단 한 번 더 뚫고 올라갔었을 때 재료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이슈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미 한 3일 정도가량의 시세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슈 테마였었죠. 그래서 이 한국 컴퓨터 지주로부터 무척 분할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KCT가 과거에도 보면은
한번 올라갔다가도 다시금 또 재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고가를 갖다 저렇게 상한가로 찍어 눌러버리게 되면은 만약에 장대목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반등 파동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은 자리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CS 역시 한국 컴퓨터 지주 쪽에서 물적 분할해서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KCT 쪽하고도 여튼 모회사가 또 같은 거죠. 그쵸? 각자의 어떤 사업 영역에 대해서만 일단 뭐 잘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뭐 직접적인 또는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는다 뭐 나쁘지는 않죠. 근데 오늘 다만 수급적 측면에서 상한가 간 건 좋은데 360만 주가 유동주수인데 오늘 760만 주가 나왔으니까 주인이 한 두 번 정도가량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상한가 잔량 괜찮고요. 오늘 분봉선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2시 반 정도가량의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이미 매물은 앞쪽에 한 9시 반 이전에 일단 다 잡아 놔놨었네요. 게다가 이제 일봉에서는 저항라인 구간대가 한번 갭상승으로서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 저항라인 구간대까지 딱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수급적인 상태는 상당히 괜찮아요. 다만 이 종목은 원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액을 갖다 무조건적으로 줄여서 진행하셔야 돼요. 오늘이야 거래가 많이 발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눌려줄 때나 보게 되면은 막 거래량이 뭐 10만 주, 6만 주 이래요.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좀 지루하겠죠. 지금이야 호가창에서 뭐 많이 거래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분봉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나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탄력은 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매매하신 분들이나 가지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과 투자 금액 자체를 좀 낮춰갖고 진행을 하시라. 이 부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프로바이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그 회사 자체가 뭐 이런 상태예요. 회사 자체가 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다가 이게 구사명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사명이 옛날 사명 유지인트네요. 옛날 사명이 유지인트. 사명 유지인트인데 오늘 갭상승 떴다가 또 이렇게 나왔는데 뉴스나 재료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뭘로 포함이 됐냐면 오늘자 우리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업종들 싹 다 급락시켰었던 모더나,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백신 모더나 이 업체 쪽에서 회사에서 시험을 했었는데 항체가 전부 다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작동을 해서 이 모더나 쪽에서 그 개발했던 이 제품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전일자에 2% 이상가량 올라갔었고 오늘 국내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을 좀 견인했었고 그건 이제 코로나빨 영향으로 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었던 진단키트, 마스크, 그 다음에 뭐 렘데시비르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일단 급락세가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지금 그 모더나 관련주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매출과 연관되는 기업들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창립 멤버였었던 로버트 랭거 MIT 교수가 4대 이사로 영입이 됐답니다. 참 뭐 그렇게 크고 하고 많고 많은 기업들 중에서 굳이 왜 이 회사에 사내이사로 왔을까? 이해는 참 안 되기는 합니다. 이해는 안 되기는 하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데 회사가 좀 멀쩡히 돌아갈까라고 하는 좀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나요. 잡주의 향연이 좀 나긴 납니다. 근데 한번 올라붙였다 하면은 좀 세게 올려붙이긴 하는데 오늘 거래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혹시 장 끝나고 나서 무슨 뉴스 있었나 한번 볼까요? 이런 게 또 장 끝나고 나서 좀 뒤통수 때리는 경우도 좀 있어서 장 끝나고 나서는 뭐 특별히 악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는 아직 없네요. 아직 없어요. 자, 상가 시간에 쪽에서도 한 200만 주 정도가량 지금 잔량 채워져 있는데 오늘 한 1억 6,400만 주 정도가량 거래가 터져버렸네요. 거래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유동주식수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주. 와, 이거 비슷하게 맞췄네. 그러면 이게 지금 유동주식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대주주에 대한 어떤 지분 장악력 자체가 낮고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개별주로서의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 했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자리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재료는 또 살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고요. 저 시험을 했었을 때 말 그대로 임상이 아니에요. 워낙에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테스트 차원에서 실험을 했던 부분인데 임상에 대한 어떤 단계로 봤을 땐 기본적으로 뭐 못해도 1년, 2년 정도가량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모더나 관련돼서 확실히 뭐 검증을 마치게 되면은 올해 말쯤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진단키트는 이미 거의 뭐 한 3개월, 6개월치가 가득 차 있어요. 주문량이. 그리고 이제 뭐 진정세가 이루어지면 괜찮겠습니다만 검사를 받고 검사를 또 받기도 하니까 한 번으로 또 그치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가고 우리가 지금도 아직까지 매일같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듯이 해외 쪽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진단키트 관련되는 종목들은 매출로서 승부를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또 한 번 나올 것이고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었던 국내에 있는 치료제 관련된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는 뭐 중증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 뭐 이제 처방하는 부분을 뭐 임시로 이렇게 허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좀 부작용이 좀 크다라고 합니다. 이제 관건은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판 안에서만 놓고 생각해본다 했을 때는 요게 이제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또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한 800원 라인 구간대 일단 잡아보고 그 다음에 800원대에서 한 900원 정도까지 한 보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어떤 매출액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이즈 모양새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 찝찝한 부분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주식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가는 건 어차피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이나 상승한 종목을 내가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를 하시고 뭐 고점대에서 물려서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목표가라고 하는 부분이 뭐 거기를 딱 맞고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오늘자에 신규로 편입을 들어가셨던 분들에 한해서 한 800원, 한 900원 라인 구간대에서 한번 끊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파워에 대한 그 수급에 대한 힘을 내일자에 또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할 텐데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는 음봉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자, 이 점 감안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한데 회사는 뭐 현금도 많기도 하고 뭐 매출액도 그냥 무난하게 이어지는데 이제 나스미디어 최대 주주가 이제 나스미디어입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뭐 기반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상장했었던 가격 이상으로 좀 돌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 때 돌파를 봤었던 게 뭐 KCT라든지 아니면은 그 KCS 요 두 종목이 한 요런 자리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자리들. 그러니까 거기서 좀 뜸을 들인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적으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시고 요건 신규 상장주라서 사실 가격을 책정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올라왔던 폭이 한 이 정도 가량이라고 하게 되면 요 종목은 내일 잔파동 정도까지는 조금 더 남아 있다. 잔파동 정도까지는 게다가 이제 오늘 거래량이 한 1300만 주 정도가량 나왔는데 300만 주 정도가량이 유동주식수예요. 그럼 주인이 한 3번 4번 바뀐 거죠. 주인이. 그리고 상한가 가격이 바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 막판에 간신히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시간 외 거래에서도 호가가 마이너스로 가 있어요. 상한가에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좀 볼 수는 있겠죠. 그쵸? 옛날처럼 15%였던 시절에 상따하고 지금 상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권 들어갔다가 플러스로 이제 한번 돌아서게 되면 요 구간대에서 등락 나와주게 되면은 뭐 잔파동이라고 그래서 최고 어차피 꼭지에서 못 팔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매매를 잡아 들어가시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강도도 심하고 또 좋은 종목들을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서 공략을 들어가서 빨빨 교체를 해서 들어가는 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가지 종목에 대해서 전략들을 한번 세워봤는데, 일단 KCT하고 KCS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파워넷 같은 경우는 테슬라 중국에서 2차 전지 받기로 했던 부분들, 뭐 매출과 또 실적에 대한 것들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AB프로 바이오가 이제 모더나 관련주로서 뭐 포함이 되긴 했는데, 사실 저렇게 어떤 그 펀더멘털 베이스에다가 좀 시덥지 않은, 좀 식상하죠. 사회이사로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어쩔 거예요. 그거 약 갖고 올 거예요. 음? 그런다고 하면은 좋겠죠. 그런다고 하면은 좋죠. 그런다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또 급등세가 나올 거는 뻔하긴 한데, 오늘 거래가 나온 수준 자체가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좀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일단 한번 급등 나오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 좀 있다. 그리고 제가 월봉에서도 분석해 드리는 게 있고요. 상한가 갔던 시간도 좀 중요합니다. 매물서를 못 해주면은 시간 외에서 이렇죠. 그래서 종목들 대부분 거의 뭐 신고가 돌파를 앞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들, 차익 실현들 잘 한번 해보시고요. 또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기다렸던 만큼 좀 더 수익을 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익만 내면은 그것만으로도 만족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신고가 종목에 대해선.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다치지 않고 수익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만 파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어렵게 매매하지 말고 쉽게 좀 풀어 가십시오. 시장에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자, 이 점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아울러서 추가적인 매매에 대한 종목 소스 쪽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상라이더 어플 꼭 가입하셔가지고요, 좋은 종목과 전략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한가 튜브 상한가 전망대 시간이었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